대입 수능 시험이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첫 수준별 수능이었는데 특히 수학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비탈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밀려 내려오면서 수험생 1명과 응원 나온 학생 등 9명을 다쳤습니다. 다친 수험생은 인근 병원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20년까지 양국의 교육 투자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갖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주말에 조금 풀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겨울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중국발 스모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로 석탄을 주로 쓰는 중국의 스모그에는 중금속과 초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올겨울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가짜 국소 마취제를 피부관리실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눈썹 문신할 때 쓰였는데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단청이 훼손돼 문제가 되고 있는 숭례문에서 이번엔 아래 위로 쩍 갈라진 기둥이 발견됐습니다. 벌목해 와서 공사한 지가 불과 2, 3년. 그러면 건조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건공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의원은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은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수협 직원이 멸치 구매 자금 130억 원을 횡령해서 초호화 생활을 해오다 체포됐습니다. 아파트 4채를 사고 외제 승용차도 여러 대 굴렸는데 출장 갈 때는 외제차를 타면서 출퇴근 때는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준별로 치러진 대학 수능시험.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수학과 국어는 작년보다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출제본부는 첫 수준별 수능 실시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최고 난이도 문제가 조금 모평보다는 좀 어려워졌던 것 같고, 영어 B형은 빈칸 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봐도 모르겠어서. 수학 B형의 경우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나 최고난도 문제가 2-3개 포함돼 어렵게 느껴졌다는 평가입니다. 9월이 워낙 좀 쉽게 출제가 돼서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높았고 영어도 B형은 9월 모의고사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년 수준이었지만 과목별로 배치된 최고난도의 문제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최고 난도의 문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난이도 전망이 엇갈리면서 표준 점수나 등급 예측도 어려워져 수능 성적이 통지되는 이달 27일까지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매년 찾아오던 수능 한파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험장 주변은 하루 종일 긴장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막 가신 수능 고사장 앞.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함성이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차디찬 바닥에서 큰 절을 올리는 후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수험생들의 초조함을 누그러뜨려줍니다. 좀 떨리기도 한데 그냥 연습처럼 가볍게 보려고요. 올해도 지각생 수송에는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출동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꽉 막힌 차량 틈새를 이리저리 달려 입실 마감 시간 직전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만 700명의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정시에 입실했습니다. 늦어서요. 왜 늦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입실이 끝나고 교문이 굳게 닫힌 시각. 하지만 애타는 모정은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근처 사찰에서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도 힘들게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엄마도 같이 힘내라고. 모든 시험이 끝난 오후 5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얼굴로 다시 가족과 마주했습니다. 일단 후련한데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약간 거의 몇 년 동안 달려온 게 하루 만에 끝난다는 게. 선후배, 가족의 응원 속에 온 힘을 다한 하루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황당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듣기 시험이 도중에 중단돼 수험생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부산 모 여고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듣기 시험 도중 스피커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 5분쯤 뒤 시험 감독관은 듣기 평가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독해 문제부터 풀게 했습니다. 다른 이제 5층이나 다른 층에서는 이 듣기 평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듣기 평가 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생들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됐고. 듣기 시험은 교육청으로부터 CD 플레이어를 각 교실로 긴급 배치한 뒤에야 재개됐지만 이후에도 일부 교실에선 재생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넣었는데 이제 잘 진행됐는데 제가 어느 반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반에 아마 그 CD가 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5개 교실에서 시험을 본 140명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는 수능 시험 감독관이 주차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수험생과 응원 나온 학생들을 치어 9명이 다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광주의 한 수능 시험장 앞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한 여성은 땅바닥에 쓰러진 학생을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이 차량들을 긴급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채 주차해둔 승용차가 이 경사로를 약 10m 정도 밀려 내려오면서 수험생과 응원하던 학생 등 9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도 이제 놀랍죠. 저희가 방금 막 교문 들어가는 데까지. 수험생인 18살 종모양은 크게 다치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늘 사고는 시험 감독관인 교사 이모 씨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하면서 제동 장치를 채우지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규모를 지금의 2배, 7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전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현지에서 윤지훈 기자입니다. 다우닝가 총리 공간에서 열린 정상회담. 두 정상은 현재 340억 달러 수준인 양국의 교역 투자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확대,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 등 금융 분야 협력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는 어떤 양국 국 간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강화와 제3국 상업 원전 진출 등 포괄적 원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면서 경제 문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cooperate more in creative industries and culture. How we cooperate with these great sporting events coming up in your country. 과학기술의 명문 임페리얼 대학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21세기 국부 증대의 원천은 생산성이 아니라 창조성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벤처기업 투자 상담회로 이 대학을 찾은 국내 벤처기업 준비인들에게 창조경제의 핵심인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영국의 주요 금융기업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창조 산업의 분야 협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런던 금융특구 런던시티. 600년 역사의 시정부본부 길드홀. 양국 금융, 기업, 주요 인사 650여 명은 전통의 박수로 여왕 다음의 의전 서열인 런던시티 시장과 입장하는 박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양국 기업과 금융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인 런던시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에서는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강조됐고 양국 장관은 문화창조산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든가 또 창조산업에서 서로 협력을 한다면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포들에게도 영국은 탄탄한 문화 인프라로 창조산업을 일으켰다면서 양국 간 창조경제 협력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금 전 여왕과의 작별 행사를 끝으로 영국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곧 다음 순방국인 벨기에로 이동합니다. 벨기에 EU 정상들과의 회담은 물론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인, 과학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었는데 오늘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갖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오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글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보자 비방죄 부분은 유죄이지만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존중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안 씨가 허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검찰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인데요. 동장군이 서서히 몸을 푸나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새벽 비구름을 몰아낸 가을 찬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모처럼 코발트 빛깔을 드러냈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 곳곳에서 민감군 영향 수준이던 미세먼지도 오후 들어 보통 이하로 말끔히 걷혔습니다. 먼지가 별로 안 느껴졌는데요. 공기가 좀 맑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찬바람 위력은 더 강해져 내일 아침에 일시적인 초겨울 추위가 닥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12도가량 뚝 떨어져 대관령 영하 4도, 철원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 서울도 4도로 올가을 이후 가장 낮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많은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모레 잠시 풀리겠지만 일요일 비와 함께 더 심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 초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상청은 다음 주 서울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첫 겨울 한파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네, 이제 추위가 닥친다고 하니까 중국발 스모그가 걱정이 됩니다. 중국은 석탄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 스모그가 극심하고 한나절이면 서해를 건너서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봄이면 황사, 겨울이면 스모그. 우리는 그저 운명처럼 이 중국발 오염물질을 덮어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이 스모그 공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지구상을 떠다니는 스모그 입자들을 미국 나사가 위성 촬영으로 분석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은 중국 대륙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4일 베이징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스모그에 갇혔습니다. 당시 위성 사진입니다. 거대한 먼지 이불이 대륙을 덮은 모양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공장이 많은 텐진과 허베이성의 오염물질이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모그의 주된 원인은 중국이 에너지의 70%를 석탄에 의존하면서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절반을 쓰게 된 데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겨울 난방 연료로 쓰는 질 낮은 갈탄의 수입량이 3년 새 9배나 늘어난 것도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차량 연료는 유황이 한국보다 최대 50배나 많이 들어있어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것도 문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화학 공장들이 한반도 바로 위 만주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황사는 중국 내륙이나 몽골 벌판에서 날아온 누런 흙먼지입니다. 하지만 스모그는 굴뚝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가 안개와 뭉쳐서 생긴 겁니다. 스모그는 납이나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 덩어리가 포함돼 있어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입니다. 스모그가 무서운 건 그 크기가 황사의 4분의 1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워낙 작아서 마스크를 써도 공기처럼 틈새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스모그 성분 가운데 다이옥신이나 카드뮴,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은 몸에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중국발 스모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은상 기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많은 곳의 초미세먼지 농도에는 오늘도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스모그는 오히려 바람 없는 날에 서해를 건너옵니다. 지상에 깔린 거대한 스모그 공기덩어리가 그 위에 편서풍에 끌려 넘어오는 건데 오면서 농도가 옅어지긴 하지만 15시간 정도 만에 한국에 상륙합니다. 둘째, 스모그 속 미세먼지는 북한산, 관악산 등의 병풍처럼 둘러싸인 서울에 들어와 더 오래 머물며 오염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정체 상태로 넘어오는 그 오염된 그 대기층도 서울 시내에 갇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으로 이렇다 보니 당장 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중국 수천만 가구가 겨울 난방을 위해 일제히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 당장 올해 말, 내년 초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합해지면서 피해를 키우는데 며칠 전 먼지 농도가 평소에 3배까지 높아진 것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입니다. 유럽은 이미 30여 년 전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현재 유럽 각국과 미국, 러시아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국제공조 형태의 스모그 협약을 체결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찜질용으로 혹은 난방용으로 전기 찜질기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일부 제품은 찜질기 온도가 너무 급히 올라가서 자칫 화재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은 급격히 오르는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 전기 찜질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시중에 유통된 전기 찜질기에 대한 온도 조절 시험. 한 전기 찜질기 패드 표면 온도는 국제전기위원회 기준치인 50도를 넘어 128도까지 오르고 또 다른 제품의 열선 부분은 안전 기준치인 100도를 넘어 156도까지 치솟습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부품이 인증대와 달리 아예 없거나 바뀌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심할 경우 패드나 열선 피복이 타버리기도 했습니다.
전기찜질기는 뜨거운 것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부품을 변경해 판매를 했습니다. 기표원은 전기찜질기 1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과 리콜 공고를 하고 6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또 내 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377배 높게 나오고 납 성분이 10배 이상 초과된 장난감 등 6개 제품도 리콜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동네 피부관리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하면서 이 국소 마취제를 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산 가짜 마취제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부관리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거 구매했던 거. 선반과 서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마취제가 나옵니다. 중국산 짝퉁 약품입니다. 38살 박모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짝퉁 마취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 3천여 개 미용 매장에 팔아넘겨 7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허가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지만 마취제가 아무렇게나 사용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자극기가 나고 입술 같은 경우는 너무 붓고 진물도 잡히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고 제조 과정도 불투명한 약품인데다가 알레르기 반응 등 정밀한 조사 없이 잘못 사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잘못 쓰시면 쇼크로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생명까지 위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 문신 성형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여겨지면서 미용 매장에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짝퉁 마취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박 씨를 입건하는 한편 미용 매장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확한 고증을 통해 전통 방식대로 복원했다는 숭례문에서 준공 반년 만에 벌써 엉터리 복원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단청이 떨어져 나간 데 이어서 이번에는 갈라진 나무 기둥이 발견됐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공사를 한 건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전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숭례문 2층 문루의 기둥입니다. 기둥 전체가 아래 위로 쩍 갈라져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둥 4개 중 같은 나무를 사용한 2개가 채색 뒤에 갈라진 겁니다. 벌목해 와서 공사한 지가 불과 2, 3년. 그러면 건조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10년 정도는 자연 건조를 해야지만이 덜 말린 부실 목재를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목재에 사용된 예산은 2억 3천만 원. 전체 사업비의 1%도 되지 않고 홍보성 사업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기둥 터진 나무는 문화유산에서 비워온 거라고요. 공사기간은 짧고 그것이 나무 속까지 마르지 않은 걸 가지고 터지는 건데. 복원 직후 색이 벗겨진 단청은 문화재청이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사광선과 대기오염 때문에 타락, 즉 색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직접 실험까지 해서 붉은색 안료는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게 확인됐지만 그대로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안료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졌어요. 단청 안료로 사용된 수감 분체가 싸구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격 문제죠. 100원 남는 데면 이거는 500원 남았겠죠. 나쁜 말로 하면 엉터리고, 응? 좋게 얘기하면 모르고 했다는 거는. 또 일부 문화재 전문가는 숭례문에 사용된 기와가 물 흡수율이 높아 겨울철 얼어서 깨지는 동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작황이 좋아 채소값은 싸졌지만 농민들이 걱정입니다. 대파와 배추 등이 연이어 폭락 조짐을 보이자 밭대기라고 하죠. 이 밭 전체 물량을 사전 예약한 상인들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파 산지입니다. 한창 수확으로 바빠야 할 때지만 넓은 밭 한쪽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파 1kg 한 단의 산지 시세는 1,500원.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떨어지다 보니 수확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지금 물량을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사가는 사람도 없고 뭐 인건비도 못 거질 그런 상황이. 하지만 앞으로 채소류의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확 전에 밭 전체를 사고 파는
밭대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추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 가까운 계약금을 내고 밭대기를 해갔던 상인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왜 전화를 지금 이렇게 안 받아? 안 받아. 전화를. 이미 다 잔금가량 다 받고 다 끝나는 상태인데 올해는 갈아엎어야 할 시점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나 정부는 배추 3포기 한 망당 가격이 지금보다 1,000원 이상 더 떨어져야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올 12월 이전에 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후가 되면 상품이 다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 없는.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고된 올 겨울. 농민들은 가득한 채소를 출하할 걱정에 풍년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훨씬 비싼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 쭉 제기돼 왔는데요. 내년부터 외제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국산 대형차인 기아의 K9과 벤츠 준중형 모델의 충돌 실험. 벤츠 수리비가 4배 더 나왔는데 벤츠 부품이 국산 부품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리비의 경우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많았지만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 차이는 평균보다 최대 50%밖에 많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등급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수리비가 비싼 일부 수입차의 경우 자차 보험료가 많게는 67%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가 비싼 차의 경우 평균보다 자차 보험료를 150% 더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야 될 보험료를 어떻게 보면 적게 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좀 현실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보험료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한 수협 직원이 100억 원대 공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4채나 사고 고급 외제차도 여러 대 타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호화 생활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4채를 구입하는 데 10억 원, BMW와 랜드로버 등 외제 승용차와 스포츠카 등 7대를 굴리는 데 3억 원. 경남 통영의 사랑 수협 직원 40살 안모 씨는 수협에서 횡령한 멸치 판매 자금 130억 원으로 이 같은 호화 생활을 해오다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멸치 수매를 위해 외지 출장 때는 외제차를, 수협 출퇴근 때는 눈속임용으로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위에서 그 경위서를 받아내고 그 경위서를 받을 때 보니까 한마디로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고. 수협의 허술한 감사체계 때문에 안 씨는 5년 동안 멸치 구매 내역을 조작해 거액을 빼돌렸지만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수협 중앙에는 2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이 같은 비위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현장이니까 사긴 했는데 제보가 맞으니까 크게 그까지는 생각 안 했죠. 우리도 다 한 거죠. 수협의 횡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에도 직원 2명이 공금을 횡령했다 해고되는가 하면 지난 7월엔 경남 고성수협에서 직원 1명이 고객 예탁금 12억 원을 횡령했다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3억 원 넘는 전월세 거래 중개 수수료를 낮춘다는 서울시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중개업자들의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전세금 3억 7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중개 수수료로 24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같은 돈으로 집을 산다면 수수료는 많아야 절반만 내면 됩니다. 3억 이상 전세는 0.8%, 매매는 0.4%로 수수료율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세금 3억 원이면 90만 원, 5억 원이면 최대 125만 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춘다라는 거는 중개업자들 전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서 죽으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단체 행동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 시의원들 사무실에 집회 신고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회원들을
동원해서 하지만 개정안을 낸 시의원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합리한 요율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철회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처리될 예정인데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한 운석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네, 당시 폭발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배에 달했는데요. 이런 소행성의 위협을 막기 위한 유엔의 지구방위 체계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직경 20m, 13,000톤짜리 소행성은 시속 20km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지상 27km에서 폭발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40배 위력. 폭발음은 반경 100km, 7,000개의 건물을 흔들고 1,60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파편을 분석한 결과 금속이 아닌 암석 재질에 우주에서 여러 번 충돌을 겪어 균열이 많은 허약한 소행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중에서 다 폭발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컸거나 강한 재질이었다면 영화 같은 지상 충돌도 가능한 상황.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베링거 운석공은 철운석이 때린 거거든요. 철운석은 지표까지 도달하는 확률이 높다든지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막기 위해 유엔 우주위원회는 지구 위협 소행성을 감시하고 우주에서 막는 등의 지구방위 체계 구상을 유엔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최근 열린 지구방위 회의에선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거나 소행성 옆에서 미세한 중력 변화를 줘 궤도를 틀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핵폭탄을 쏘는 방법 외에도 레이저 광선을 소행성에 쏘는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Plume with ejector that acts against the asteroi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gently nudge it away. 지구의 공동 대응을 끌어낸 우주의 경고에 관한 종합 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60여 명이 참여해 오늘자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파일럿 출신의 한 스위스 남성이 새처럼 직접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만든 특수 날개를 달고 수천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결과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개 모양의 장비를 맨 남성이 3,600m 상공에서 비행에 나섭니다. 땅으로 수직 강화하다 다시 떠오르며 한 마리 새처럼 여유 있게 날아다닙니다. 그랜드 캐년과 알프스 산맥, 지브랄타 해협까지 세계 곳곳을 비행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특수 날개에 제트 엔진을 달긴 했지만 조종 장비 하나 없이 몸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등을 뒤로 젖히면 위로 떠오르고 어깨를 앞으로 내밀면 아래를 향합니다. Kid playing to the airplane, I want to go down like that and up I climb, I turn. It's really pure flying. 비행기 조종사 출신으로 제트맨이란 별명을 가진 이 남성은 지난 2006년부터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집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전 월세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전 월세 값이 폭등하면서 보험료가 내기 버거운 세입자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보험료를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전합니다.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두 자녀, 시동생까지 비좁은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 집을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비싼 전세금도 부담이지만 큰 집으로 옮기면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제대로 못 낼 때도 많죠. 그거 못 낼 경우에는 또 병원에 가면 안 되잖아요. 혜택에 이렇게 못 보고 하니까. 현재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에서 300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정부는 이 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늘려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65만 가구에 한 달 평균 5,600원 정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12년 이상 된 노후한 차량은 보험료를 낮추고 15년이 넘은 차량은 아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덜 거친 보험료에 대해선 내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체계를 개편해 메꿀 계획입니다.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상한액을 높인다든지
소득 등급 구간을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정부는 다음 주에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폐기 의혹과 관련해 어젯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수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9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를 나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수정과 보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초에 보고된 그 대화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또 수정된 대화록이 만들어진 만큼 최초 보고된 대화록은 기록물 이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대화록이 왜 삭제됐고 수정된 대화록마저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밝혀야 할 주요 쟁점은 최초 보고된 대화록 원본과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수정본의 내용상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원본이 아닌 수정본 역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계획인 가운데 대화록 원본 삭제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여야는 문재인 의원의 검찰 조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사안의 본질인 사초 폐기를 흐리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뻔뻔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참고인 진술을 검찰에 가서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나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어도 결국 문 의원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알았든 몰랐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의원 소환은 전직 대선 후보 망신 주기 의도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분은 참고인에 불과한데 서울중앙지검 앞 현관에서 공개적으로 불러와 소환해서 망신 주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대화록 유출 사건도 함께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더 이상 정권과 집권 여당의 울타리 뒤에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현재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소결핵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이어서 가평에서도 결핵에 걸린 소가 확인됐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젖소 농가.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르는 젖소 58마리 중 한 마리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살처분 했으니까 이제 더 안 나올 때를 바라야지. 우리는 처음에 결핵은 또 나오면 천상 접어야 돼 목장 못. 7km 떨어진 인근 축산 농가에서도 젖소 2마리가 결핵에 감염되는 등 일주일 새 가평에서만 젖소 4마리가 결핵으로 살처분됐습니다. 아무래도 애주동지 키우던 게 살처분되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죠.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소 결핵은 결핵균이 소의 호흡기나 소화기로 들어와 발병하는데 결핵에 감염된 소의 침이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작년, 재작년 300마리 수준이었던 소 결핵이 올 들어선 9월까지 500마리 이상 급증했습니다. 포천에서만 250마리가 집단 감염된 데 이어 가평 등으로 발병 지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중간에 전파했구나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조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사람에게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 결핵이 확진되기까지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려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억대 부품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금융당국이 전면 조사에 착수하자 일부 보험사는 밀린 부품값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자동차 부품 대리점. 한 달 평균 2억 원어치의 부품들을 인근 정비 공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사들로부터 받는 돈은 1억 6천만 원. 밀린 부품값에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 7%,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사는 5%를 떼고 주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 물건을 많이 팔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자 당장 거래를 줄이겠다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불이익을 저도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이 느끼시면 될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부품 대리점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자 전체 보험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직원을 보험회사에 보내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올해 말까지 부품 대리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밀린 부품값을 즉각 지급하기로 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가 늦어져도 부품값은 우선 결제해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북한이 미립북한 국가정보요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국정원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에 미립국한 국가정보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남한 첩자를 수도 평양에서 검거했으며 제3국에서 미립국해 평양까지 침입한 남한 사람이라고 자백했다면서 남한의 모략 책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우리 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하여 우리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도 평양에까지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측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북한의 공작원을 들여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이 정보요원 검거 카드로 대남 비방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 물의를 빚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을 비롯한 제외 공관들이 일제히 영문판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워싱턴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 즉 일본명 다케시마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일본 외무성의 영문판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Takeshima became part of Japanese territory in the 17th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illegally occupied Takeshima. 그 옆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홍보물을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심지어 아랍어까지 10개 국어로 올려놨습니다. 궤변과 왜곡으로 점철된 내용들이지만 도표를 곁들여 문답식으로 쉽게 작성됐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데 반대했던 미국 글렌데일시의 위버 시장은 일본 측에 사과한다는 편지를 보내 한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버 시장을 겨냥해 집요한 로비를 벌인 결과라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과거사를 외면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관철시키려는 일본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한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던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시신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간만에 재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숨진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시신에서 폴로늄이 다량 검출됐다고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폴로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로 극소량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어서 냉전 시대부터 독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라파트의 시신에서 검출된 폴로늄은 정상치의 무려 36배에 이르는 양으로 스위스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이를 분석했다고 알자지라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아라파트 의장의 경우 갑작스런 사망 직후부터 독살설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밝히기 위해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유해에서 표본을 채취해 스위스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Of course, this must have been put in his tea or in his coffee or in his water, and somebody who was near him must have given him. 암살의 배우로 지목되어 온 이스라엘 측은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라파트 죽음에 일절 개입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가 3년여 만에 재개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에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전국적인 조직까지 갖추고 분실되거나 훔친 스마트폰 수천 대를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수십 대가 나오고 중고 스마트폰을 산다는 현수막과 명함이 쏟아집니다. 54살 강모 씨 등은 해외 밀수책과 국내 총책, 매입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들인 스마트폰 3,600여 대를 중국 등 해외로 밀수출했습니다. 핸드폰 비추거나 명함 돌려가면서 전화 오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서 기계를 사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은 얼마 안 돼 이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치 추적이 된단 말이야. 술자리에서 슬쩍한 스마트폰과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매장을 털어 챙긴 스마트폰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했고 운반도 퀵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총체 강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분실되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이조직에 건넨 이들까지 입건하는 등 모두 171명을 붙잡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영통사 낙성 8주년과 대각국사 의천을 기리기 위한 남북합동법회가 오늘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법회에는 우리 측 대한불교 천태종 승려와 신도, 또 북한 측 조선불교도연맹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과 관련해서는 안 의원과 정당을 달리해도 더 큰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있다며 민주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은선 선수의 성별 판정 요구에 대해 소속팀 서울시청이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감독 간담회 공식 문건이 공개돼 그 파장이 커졌습니다. 서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은선의 소속팀 서울시청은 6개 구단이 제의한 성별 검증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올림픽 출전을 위해 검사를 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단들이 연맹에 문서로 검사를 요청하고도 이를 은폐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여부를 문의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성별 판정 논란이 재론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어긋날 시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검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선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2011년에 규정을 만들어 의료 기록이나 성호르몬 수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성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남아공의 육상 선수 세미냐의 경우 국제육상연맹의 판정을 받은 뒤 현역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은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세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잠잠하던 메시의 득점포가 재가동됐습니다. 메시는 챔피언스리그 AC 밀란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규묵 기자가 전합니다. 페널티킥으로 4경기 만에 골 침묵을 깬 메시. 후반 38분 파브레가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가볍게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득점 선두인 라이벌 호날두를 2골 차로 추격했고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첼시의 에투가 살금살금 걸어가다 흑표범처럼 달려들어 기어코 골을 만들어냅니다. 샬케 골키퍼는 설마 하고 방심하다 에투의 재치에 당했습니다. 에투는 탁월한 결정력으로 추가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첼시는 덴바바의 발리슛을 더해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조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죽음의 조 F조에서는 아스널이 도르트문트의 3차전 패배를 서룩했습니다. 후반 17분 요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램지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아스널은 조선두로 올라선 반면 지난해 준우승팀 도르트문트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남미 컵 대회에서 진기한 골이 나왔는데요. 운인지 실력인지 눈으로 봐서 모르겠네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처럼 뿌였던 하늘이 맑아졌지만 새벽부터 곳곳에는 돌풍 수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나무가 부러지거나 현수막이 찢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미시령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7.6m의 돌풍이 기록됐고요. 영덕지방은 초속 19m, 서울 수유동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에 가까운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밤새 바람은 잦아들어도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내일 아침은 이렇게 반짝 춥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4도, 서울도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5도에서 최고 11도가 떨어지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밤새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겠고요.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차츰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꽤나 춥겠습니다. 서울이 4도, 철원 영하 2도, 원주 1도 등 내륙 산간지방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바람이 잦아들어서 활동하시기는 괜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고 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지방 기온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리 옷장 속 겨울옷 꺼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